2025년 가을 대한민국 콘텐츠 전선에서 충격적인 전술적 승패가 기록되었습니다. JTBC 최강 야구가 0.8%라는 처참한 시청률로 자멸한 순간,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의 실패가 아니라 거대 플랫폼과 자본이 진정성 있는 서사에 완패했음을 선언하는 역사적 판결문입니다. 동시에 법적 분쟁과 인프라 제약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유튜브 단독 생중계를 강행한 불꽃 야구는 동시 접속자 수 19만 7명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우며 새로운 콘텐츠 시대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질문은 명확합니다. 모든 우위를 점했던 거대 프로그램은 왜 이렇게 맥없이 무너졌으며, 모든 불리함을 안고 시작한 콘텐츠는 어떻게 대중의 심장을 뒤흔들었습니까? 이는 단순한 시청률 비교가 아닌 팬심이 향방을 묻는 존재론적 질문입니다. 팬들은 왜 TV 채널에 보장된 안정 대신 생존을 건 절박한 투쟁을 선택했습니까? 이 보고서는 플랫폼, 자본, 브랜드라는 구시대적 승리 공식이 어떻게 간절함, 진정성, 그리고 실존적 서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 붕괴되었는지 냉철한 데이터와 분석가의 시각으로 철저히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심판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가진 자는 잃는 법을 잊는다. JTBC 최강 야구의 비극은 이 경구를 완벽히 대변합니다. 이 모든 강점은 역설적으로 프로그램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변모했습니다. 전국 송출 가능한 거대 플랫폼, 막대한 예산, 검증된 포맷. JTBC라는 방송국의 안정된 배경은 시청자에게 이 프로그램은 절대 폐지되지 않는다는 무의식적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는 곧 팬덤 내에서 긴급 시청 의무를 제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시청자가 이 경기를 놓쳐도 된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의 감정적 투자은 해제됩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팬 충성도가 단순한 인지적 충성도에서 정서적 충성도로 이동한다는 마케팅 이론 출처 팬 로열티 컨티뉴엄. 정서적 애착이 없는 콘텐츠는 언제든 볼 수 있는 데이터 파일에 불과하며 라이브 시청의 동력을 상실합니다. ACR 저널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프로그램은 3연승, 4연승을 거두었지만 이는 더 이상 팬들에게 서사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핵심 인물들의 이탈 후 최강 야구의 승리는 드라마 결핍 증후군을 겪었습니다. 승리가 안전이라는 보장된 환경에서 반복될 때 시청자들은 이를 이미 끝난 싸움의 숫자만 남은 기록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는 팬과의 관계가 거래적 연결에 머물러 있었음을 방증하며 팬들이 느끼는 경험 충성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스포츠 팬들은 승리 그 자체가 아닌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에서의 투쟁과 감정에 시간과 애정을 투자합니다. 보장된 승리는 곧 서사적 무의미함을 의미합니다. 최강 야구라는 브랜드는 높은 기대감을 형성했으나 핵심 동력 상실 후 그 이름은 껍데기만 남았다는 냉혹한 평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현대 팬들은 더 이상 브랜드 자체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브랜드에 담긴 가치와 진정성을 추적하며,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이 진정성이 일관되지 않을 경우 즉각적인 냉소로 반응합니다. 출처 일선. 초기 약속했던 최고를 향한 도전이라는 서사가 안전한 예능으로 변질되면서 팬심은 브랜드의 배신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오센틱 브랜디드 컨텐트. 결국 자본과 플랫폼의 이점은 절박함을 앗아갔고, 이는 서사의 무게를 경감시켜 팬심이 이탈이자는 전술적 패배를 초래했습니다. 불꽃 야구가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에서 보여준 비상은 콘텐츠 제작의 핵심 교리를 다시 쓰게 합니다. 그들이 직면한 법적, 물리적 결핍은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서사적 무기로 작용했습니다. JTBC 퇴출 후 유튜브로의 이동은 단순한 플랫폼 변경이 아닌 콘텐츠 해방이었습니다. 지상파의 엄격한 심의와 편성 시간 제한에서 벗어나 3시간 이상의 경기 전체를 드라마적 편집과 몰입도 있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청자에게 실제 현장에 가까운 날것의 경험을 선사했으며, 유연성과 사용자 중심성이라는 디지털 미디어의 핵심 강점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환경은 팬들이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여 긍정적 시각을 강화했습니다. JTBC의 저작권 신고와 삭제 요청은 프로그램에 대한 공격을 넘어 팬덤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외부의 압력은 팬들을 단순히 시청자가 아닌 이야기를 지켜야 하는 능동적인 연대자로 변모시켰습니다. 자발적 커뮤니티인 부싯돌지의 생성은 팬이 콘텐츠 개발 과정의 일부라고 느낄 때 더 높은 경험 중성도를 형성한다는 분석 출처 미디어 유니버시티. 팬 제너레이티드 컨텐츠를 입증하는 결정적 사례입니다. 소비자 생성 콘텐츠의 형태로 자발적인 지지와 방어 메커니즘이 형성되었고, 이는 콘텐츠의 진정성을 극대화하여 공동의 적에 맞서는 강력한 팬덤을 결속시키는 전술적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감독 부재, 에이스 투수 이탈과 같은 내부 위기는 불꽃 야구에겐 단순한 손실이 아닌 가장 강력한 감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송승준의 눈물이나 심재영의 투호는 위기라는 극한 상황에서만 터져 나올 수 있는 진실된 감정이었으며, 이는 시청자의 감정적 연결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불꽃 야구는 약점을 숨기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절망 속에서 태어난 감동을 선택했고, 이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경기보다 시청자들에게 더 강력한 호소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진심은 팬들과의 감정적 유대감을 강화하며 브랜드 충성도 증가로 이어집니다. 두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른 핵심은 생존이라는 서사적 장치를 다루는 방식, 즉 간절함의 실존적 방정식이었습니다. 이 방정식은 콘텐츠의 하이스테이크스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불꽃 야구의 7할 승률 미달 시 패지라는 룰은 단순한 벌칙이 아닌 팀 해체라는 실존적 공포였습니다. 이는 모든 경기를 결정의 날 드라마로 만들었으며, 시청자들은 매 순간을 NFL 서바이벌 풀처럼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관람했습니다. 이 룰은 선수들에게서 내보 기브 업 정신이 아닌 지면 끝이다라는 날카로운 생존 본능을 끌어냈습니다. 이는 유럽 축구의 승강제 시스템이 보여주는 구조적 드라마와 일맥상통합니다. 승강제는 팀의 존속 자체가 걸려있어 모든 경기에 삶과 죽음의 무게를 부여합니다. 불꽃 야구는 이 구조를 예능 포맷에 이식하여 어떤 각본으로도 만들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서사를 창조했습니다. 반면 최강 야구의 패배 벌칙은 단지 100만 원이라는 상징적 페널티에 그쳤습니다. 팬들은 이 벌칙이 프로그램의 운명이나 선수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의 승패는 서사의 무게를 상실하며 하이스테이크스가 사라진 스포츠는 엔터테인먼트적 가치마저 잃게 됩니다. 결과가 어찌 되든 프로그램은 존속된다는 확신은 시청자의 감정적 몰입을 방해하며 콘텐츠의 서사적 엔트로피를 가속화합니다. 이는 무중력 상태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것과 같습니다. 승리해도 팀이 해체되지 않는 보장된 안전은 결국 팬들의 몰입을 가로막는 서사적 장벽이 되었습니다. 진짜 스포츠의 감정은 기술이 아닌 절박함에서 시작됩니다. 김성군 감독의 패배 후 라커룸을 뒤집는 행위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팀의 존립이 걸린 문제에 대한 진심의 증명이었습니다. 이는 연출된 드라마가 아닌 생존을 향한 실존적 고뇌를 대변합니다. 이러한 진심은 시청자의 감정적 애착을 형성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감독의 행동은 단순한 징계가 아닌 팀의 생존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한 헌신을 팬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결국 간절함이라는 단어 하나가 불꽃 야구를 숫자를 넘어선 콘텐츠로 만들었고, 최강 야구를 숫자만 남은 콘텐츠로 격화하는 결정적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26일 KBO 한국 시리즈 결승전 날 최강 야구가 강행한 직관 이벤트는 단순한 일정 충돌을 넘어 야구 팬덤의 문화적, 정서적 코드를 이해하지 못한 치명적인 전술적 오판이었습니다. KBO 한국 시리즈는 대한민국 야구 팬들에게 단순한 경기가 아닌 연례 성전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시기에 0.8% 시청률의 예능 프로그램 직관 이벤트를 배치한 것은
팬들의 충성도가 콘텐츠 브랜드를 넘어 야구 그 자체의 정체성에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출처 팬 로열티 컨티뉴엄. 이는 팬들을 브랜드의 소비자가 아닌 야구라는 문화의 참여자로 인식하지 못한 오만함의 결과이며 팬덤의 정서적 코드를 완전히 오독한 것입니다. ACR 저널. 더욱 심각한 것은 직관 상대 팀의 진정성 문제였습니다. KBO 공식 경기 일정이 잡힌 팀의 독립대표팀이라는 이름은 실제 1군 선수들의 참여가 불가능함을 암시하며 결국 빈 껍데기 같은 기획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팬들은 이제 단순히 유명인이나 브랜드 네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싸우는가라는 서사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진실된 대답을 원합니다. 신뢰도가 무너진 콘텐츠는 어떤 화려한 포장으로도 되돌릴 수 없으며 이는 장기적인 브랜드 충성도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기획은 팬들을 브랜드 이름에 현혹되어 관중석을 채워줄 통계 수치로만 간주했음을 보여줍니다. 현대 팬덤은 스마트하고 예민하며 진정성 있는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최강 야구가 간과한 것은 팬들이 경기장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근본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텅 빈 관중석은 결국 그 오만함에 대한 팬들의 냉정한 심판이자 미래의 콘텐츠 제작자가 팬덤을 소비자가 아닌 이야기의 주체로 대해야 함을 상징하는 강력한 메타포가 되었습니다. 2025년 가을의 프로야구 콘텐츠 승패는 단순한 미디어 트렌드를 넘어 콘텐츠 생태계 전반의 근본적인 변곡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서사가 플랫폼과 자본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압도한 승리입니다. JTBC라는 거대 요새와 수억 원의 자본은 성공의 보증 수표가 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최강 야구는 모든 이점을 가지고도 팬들의 자아 브랜드 연결성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포장된 브랜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한다고 믿는 콘텐츠를 선택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콘텐츠는 팬들의 자아 개념과 일치하여 강력한 참여와 충성도를 유발합니다. 불꽃 야구의 20만 실시간 동시 접속 기록은 단순히 시청률 0.8%를 압도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이는 팬주도형 충성도가 자본주도형 브랜드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팬심이 최종 판결문입니다. 이들은 폐지라는 절벽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물들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 반응했으며 이는 어떤 마케팅이나 캐스팅 전략보다 강력한 콘텐츠 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팬덤의 힘은 디지털 미디어가 제공하는 소통과 참여의 확장성을 통해 극대화되었습니다. 미래의 콘텐츠 제작자는 이제 플랫폼의 크기가 아닌 서사의 깊이를 최우선 전략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포스트 플랫폼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며 성공 공식은 자본 브랜드에서 진정성 간절함 사용자 참여의 서사적 공식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최강 야구의 0.8%는 이구시대적 공식의 비참한 최후이며 불꽃 야구의 기록적인 비상은 새로운 전장의 승리 좌표를 제시합니다. 당신의 콘텐츠가 다음 시대의 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플랫폼이 아닌 서사를 믿고 팬들을 이야기의 공동 제작자로 만들어야 합니다.